미국에서 맥도날드가 가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많아요. 맥도날드 가게 다 해서 몇 개나 될까요? 맥도날드 사장도 모르지 않을까요? 몇십만 개 되지 않을까요? 2020년 기준으로 13,000개가 있습니다. 와. 자, 총기를 파는 총기 가게가 몇 개 있을까요? 52,000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게보다도 총기 파는 총기 가게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총을 어떻게 파는지 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만 주면 파는 건가? 소말리아는 말도 안 돼. 아니 이렇게 당당하게 있네. 몰랐어요. 그래도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마다 달라요. 아, 이 총이 누구한테 팔았는지까지. 여기 엄격 편의점에서도 여긴 뭐야? 팔면서. 대형 텍스 월마트? 네, W마트 거기입니다. 와, 말도 안 돼. Almost like a flea market too. We'll have some fun. 총 뭐야 이거? 총 중고품? 중고 거래를 하는 그냥 거예요? 올려놓고 파네요. 탐험도 저렇게 팔아? 너무 무서워. 그냥 아무나 사는 거 아니에요, 가게. 무슨 전쟁 국가 시장 한 가운데 보고 있는 것 같아. 집에서 구할 수 있다고요? 집에서도 중고 거래. 인터넷으로 구매. 온라인으로. 와,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구나. How much are you willing to sell it for? I got it for $350. I got. Thanks, man. 이건 불법 거래인 거죠. 그래서 주유소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저 불법 거래를 못 잡잖아요, 다. 예. 어떻게 잡을 거야? 이렇게 해서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규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많은 루트 중에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총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령총 그런 이제 고스트건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품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조립식 총을 만드는 거예요. 부품을 팔아버린다고요? 등록 번호, 이 일련 번호가 없으니까 그쵸. 추적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독재가 어려운 그런 거다 보니까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3D 프린팅으로 총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고스텐이 지금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미국 연방에서도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The type of ghost guns that was responsible for the tragic death of a 16-year-old child in the Bronx. Yes, that was a ghost gun. Toda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is making it illegal for a business to manufacture one of these kits without a serial number. Illegal. 자, 미국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총을 구매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인들의 총기 보유율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자료를 볼까요? 총기 소유 상위 7개국의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 단연 1위죠. 뭐 포클랜드나 예멘, 뭐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뭐 내전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캐나다나 뉴칼레도니아는 사냥이라든지 야생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총이 많죠. 근데 이 표를 조금 현실적으로 또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고 총의 사용을 그 소유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나라이면서 시장이 그만큼 커요. 미국에 지금 총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몇 개? 4억 개입니다. 세계 인구의 5% 미만인 미국이 세계 총기의 4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람보다 총이 더 많죠. 많네요. 자, 총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 대체 왜 미국인들은 이토록 총에 빠져 있는 걸까? 총은 어떻게 미국인들의 삶에 뿌리 내리게 됐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1607년) 영국에서 온 개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정착을 하죠. 자, 처음에 온 이 영국의 정착민들이 싣고 온 게 뭐 돼지, 염소,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려면 망치, 삽, 뭐 톱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총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 정부는 신대륙에 정착한 이 정착민들이 척박한 땅에서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리고 야생동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기 소지를 허용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보호의 수단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곧 총의 역사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총이 있었으니까. 시작부터 총기가 미국 사회에 깊이 뿌리가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 간의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사실상 최초의 독립전쟁의 전투가 발발합니다. 총을 들고 렉스톤 전투를 했던 사람들이 식민지 정규군대가 아니잖아요. 민병대입니다. 자기 집에서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국군과 싸워서 독립전쟁을 치렀고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총이 없었다면 우리의 독립은 쟁취할 수 없는, 우리의 자유는 쟁취할 수 없는. 자유의 상징이네요. 그 표현 좋습니다. 총은 미국인들에게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국가의 횡포를 막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제정된 이후 1791년 국민의 무기 소유를 합법화한 수정헌법 제2조를 제정했죠. 어떤 법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A well-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이게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시민의 무기를 가지고 휴대할 권리가 침해가 돼서 안 된다로 되지만 민병대를 구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예리했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논란이 아주 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네. 문장이구나. 한마디로 미국인들에게 총기 소지는 개인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얘기예요. 법이 총기 소지를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에게는 총은 곧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수단이자 아까 지원 씨가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유의 자유의 상징. 상징을 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에 총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각 가정마다 총기가 비치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 전쟁. 남북전쟁. 전쟁이 일어나면은 무기에 대한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높아가죠. 그렇고 그렇던 총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총 기술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 사용됐던 250만 정의 구식 머스킷 총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성능이 좋은 새로운 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총을 가지고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부대에서는 총을 가지고 가게 허락했고 돈을 조금 더 주면은 원가로 그 좋은 총을 가지고 집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서 총이 생겼어요? 그 전에도 이제 미국은 가정마다 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훨씬 총을 소유하는 가정의 수가 많았고 중요한 것은 새로운 또 신식 무기들을 이제 굉장히 확산되는 계기가 미국의 남북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서부 개척이 시작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가죠. 서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무법자들, 나쁜 무법자들, 그들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보안관들 중에서도 나쁜 놈들이, 죄송합니다, 나쁜 보안관들이 많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원주민들, 그들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켜야 되죠.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웅이 항상 총으로 이렇게 물찌르는 장면이 꼭 나오는데 아, 영웅이 총 가져야 이 나쁜 놈을 제압할 수 있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 우리 미국 사람들 총에 대한 로망 가지게 된 게 이 웨스턴 무비였던 거예요. 맞아요. 웨스턴 무비가 진짜. 이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두 개사 혹시 두 분 아세요? 윈체스터하고 콜트. 네. 윈체스터는 소총, 라이플을 만들어내던 회사고 콜트는 권총으로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이제 제조사가 광고를 낼 때도 있었대요. 그래서 뭐 요즘은 또 광고가 많겠지만 알아요. 1904년에 나온 광고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게 1904년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소총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absolutely safe, 완전히 안전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accidental discharge impossible, 오발이 불가능하다. 아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팔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시면 6불로 나와 있고 6불이 이제 요즘에는 아마 2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 될 거예요. 와, 지금 어린아이가. 광고 수준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예, 전쟁과 이 서부 개척을 겪으면서 아주 미국만의 굉장히 독특한 총기 문화가 이제 구축이 됐어요. 그런데 1929년에 시카고에서 미국 사회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주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뉴욕과 시카고를 중심으로 서로 세력 다툼이 되고 조직이 커지면서 복잡한 상황이 될 때 1929년 우리가 성 발렌타인데이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마피아의 한쪽이 다른 마피아단에게 무차별 살해를 하는데 무려 7명을 기관단총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총기 규제가 미국 사회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게 150년, 200년 이상은 총기 규제라는 것은 미국 사회에서 자유의 상징인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처참한 그 사건 때문에 총기 규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생기면서 드디어 1934년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최초로 연방 총기 규제법인 국가 총기법을 제정합니다. 그걸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934년 국가총기법 주요 내용. 총기 제조, 유통, 매매의 세금 부과. 특정 총신 길이에 해당되는 엽총과 소총, 그리고 기관총 등은 의무적으로 당국에 등록하라. 뭐 소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네. 지금 보면은 총을 살려면 세금을 내라는 것이 이게 뭔 얘기예요? 근데 기관총은 무려 얼마를 보유한 줄 아십니까? 얼마요? 몇 불? 200불. 그 당시 지금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여전히 이제 그저 보통의 호신용의 총은 쉽게 살 수 있지만은 기관총은
왜냐하면 마피아들의 전쟁이 갈수록 총이殺傷 능력이 큰 위험한 총을 썼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라.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 하지만 이 최초의 연방총기 규제법이 생긴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게 평화가 오랫동안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963년 또다시 미국을 엄청난 쇼크에 빠진 유명한 사건이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집권 3년 차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 달라스를 와서 이 카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암살? 예, 맞습니다. 아, 어떡해. 세 발을 암살자가 쏩니다. 한 발은 이제 실패했고 두 번째 총탄이 목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제클린 여사가 6초 뒤에 세 번째 총알이 오른쪽 뇌를 관통해서 사실상 거의 뇌 반쪽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달라스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망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타일러 씨, 그 충격이 어느 정도였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TV로 나왔던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전 국민이 생방송. TV로 보면서 대통령이 죽는 거를 경험하는 건 최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 대체 누가 미국의 대통령을 암살했을까? 범인은 리 하비 오스왈드, 텍사스 교과서 보관소의 직원이었는데 거기에 6층에서 총을 쐈죠. 총이 6.5mm 탄환을 썼던 이탈리아산 까르카노 소총이었습니다. 문제는 대체 이 소총을 어떻게 얻은 것일까? 오스왈드는 미국에서 산 것 같은데? 우체국 소포로 총을 구입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우체부는 어떻게 배달을 해요, 저거를요? 배달이 돼요. 돈 배달이 주면. 되죠. 그 잡지 보다가 그 총 광고 나와요. 그래서 이 총이 좋을까 이 총 좋을 그 총이 쭉 나오는데 그 총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천화로 그 구매처 전화해가지고 총 좀 보내주세요. 그럼 돈 붙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편으로 자기 집으로 왔던 총이에요. 그 총 쓰고 암살시켰어요. 케네디 대통령. 이건 저격인데, 이 총은. 총 사실 뭐 이해해요. 자유 맞는데 저런 총을 그냥 무슨 뭐 신분증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편으로 받는다라는 게 이게 너무 허술한 법 아니냐고요. 지금 뭐 세금도 있고 하지만 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어떤 법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여론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론이 또 이 규제법이 잠잠하게 돼요.